집중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나 해외에서 뭐 직구라 그러나 이렇게 해서 오는 거를 이제부터 좀 컨트롤하기 시작하고 있었지. 이게 굉장히 오픈 마켓인데 지금 큰 기업체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아얄라 뭐 이런 데 보면은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보다 지금 어마운트가 많아졌어요.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에서 계속 강화해 나갈 부분입니다. BIR에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반 오프라인에서는 영수증 받고 다 이렇게 포스에 찍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크레딧 카드 내고 뭐 여러 가지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결제를 하니까 이게 해외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필리핀에서는 리테일 법에 저촉을 받아고 걸리면은 굉장히 형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으로 보면은 감옥에 2년에서 8년까지 감옥행이고 벌금이 100만에서 2천만 페소까지 리테일 법에 바이올레이션 하는 거는 이 법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그 페널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들어봤고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스타디를 해갖고 좋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처음 그 BBQ를 시작할 때 2006년도 7년 제가 8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필리핀에 한국 분들이 한국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되게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저희 쪽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한국에서 이제 우리 그 학부형들이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보내면서 그 학생들이 여기 머무르니까 부모님들이 저희 본사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본사에서 그 학부형들이 오다를 받아서 그 치킨 배달을 본사에서 한국 학부형들이 한국 본사에다가 오다를 받아서 저희한테 이제 인터넷으로 패스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배달하는 시스템을 한번 하려고 본사하고 협의를 했다가 그게 안 되는 게 이중과세 문제가 걸려가지고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도 해결이 그 룰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에서 페이는 한국에서 하고 재물은 여기서 배달이 되다 보니까 그 양국의 조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기부업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도 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직구들에 대해서도 사실 현재 그 문제들이 사실 조금 같이 연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그쪽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하시더라도 앞으로 대비를 하셔야겠죠. 언제 또 조사가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혹시 손을 들어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네,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말씀을 좀 길게도 하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말씀해 주신 내용 다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새로 아는 내용들 여기 와서 지금 계시는 분들 자 이게들은 어떤 업종에서 비자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고 노동업에서는 어떻게 발굴이 돼야 되는가 이게 사실 제일 큰 퀘스천일 것 같아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저도 물론 컨설팅을 지금 5년째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 가장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개별적으로 우리 장고모님한테도 말씀을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었는데 이거는 적법한 어떤 그런 걸 방법을 정부에서 정책을 바꾸기 전에는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프랜차이즈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내가 지금 헤드 오피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모집을 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가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 비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외국인이 여러분들 중에 투자자가 내가 어디 뭐 저쪽에 빠르나케에다가 하나를 프랜차이즈를 내겠다. 자 이거 그럼 허가를 누구로 받아야 되느냐? 그 TTI에 이거 말씀드린 싱글 프로프리에이터십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이에요. 그럼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하는데 여기다 장고모님 말씀을 연루를 시키면 나는 일선에서 빠지고 임대를 내가 하고 시설 이거 다 해서 해주면 그럼 나는 비자를 어떻게 받냐 이거죠.
여기서 체류할 수 있는 관광 비자를 계속 연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자를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나인지 비자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그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한 과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결책이 혹시 있으신지 어떤 제언이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종이 뭐를 얘기하는데 업종마다 틀리지. 자영업이죠. 자영업도 여러 가지 예. 틀리지. 예? 그게 이제 뭐 식당이나 식당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그 네거티브 리스트의 저촉이 지금 되고 있어서 현재 지금 우리 한인 교민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당을 뭐 예를 말씀하신 게 굉장히 브로드한 뭐고 또 답도 제가 뭐 정확히 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까 네거티브 리스트에 없는 거는 외국인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비스업도 제가 리테일에서 필리핀은 서비스업은 자기가 100%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사지나 사우나 이런 거는 퍼블릭 헬스에 관련된 서비스업은 40%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목조목마다 거기가 틀려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서 저 임대업, 자기가 그 시설을 해갖고 시설을 임대하잖아요. 자기는 시설 임대업을 신청을 하고 BIR 때 임대 수익을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금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서 임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임대업을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국세청에 감시가 많이 없으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대 줄 때 개인한테 주면은 개인 결의해서 숨겨서 있지만 회사한테 주면 회사가 그걸 세금을 띄고 이쪽에 줍니다. 그것처럼 비즈니스가 어디를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특별한 컨설팅을 받아갖고 처음부터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아까 그 시설도 내가 빌려서 임대해갖고 이걸 임대를 주는 거예요. 임대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임대회사를 만들어서 그 임대회사 안에 내가 비자를 받는 거죠. 그 회사 안으로 내가 비자를 받는 거지 자꾸 우리는 워킹 비자가 어디 가서 내가 몸으로 돌려서 하는 이런 비자를 생각을 하는데 내가 회사를 설립하면은 그 회사 밑으로 내가 비자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필리핀 사람들이 움직여갖고 돈을 버는 쪽으로 우리가 우리는 오나 입장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전환을 하면은 방법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외국인들도 여러분들 다 프랜차이즈 산업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지금 저희 마스터 프랜차이즈 저희 회사도 사실은 100% 외국인 지분 회사고요. 저희가 근데 다만 저희 회사가 이제 도매업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프랜차이즈 영업은 가능합니다. 근데 못하는 것은 저희 회사 이름으로 소매 매장을 차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제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카테고리 안에 프랜차이즈 업을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생산 쪽을 소스 이제 그런 걸 생산하는 회사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프랜차이즈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각 매장들에 대해서는 독립적 그 재정 관계든지 독립적 관리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개별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필리핀어 분들한테 문제는 없지만 초창기 때 이제 한국에서 그 저희 투자 이민을 오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저희도 그 해결 문제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편리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초창기 한 5분까지는 저희 회사가 캐파가 되니까 저희 회사 직원으로 사실은 저희가 비자를 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분들께서 이제 필리핀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그 이후에는 각자 당신들이 이렇게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비자를 새로 갱신하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어제 들어온 질문 중에 한 가지 심플한 걸로 하나 할게요. 그 워킹 비자를 받을 경우에 또 제가 CEO로 받을 수도 있고 제가 고용한 직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최근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이제 포지션에는 나는 캐시어만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만약에 내가 캐시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 할 수 있다면 그냥 일반 관리로 명시를 하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릭하게 네.
근데 노동허가라는 거는 외국인이 이 나라에서 노동하는 데에 대한 허가잖아요. 그거는 첫째 조건이 국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특별히 외국인 아니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캐시어는 아무나 할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필리핀 사람들. 그걸로 비자를 받는다는 자체도 저는 조금 어불성설 같고, 외국인이나 네. 내가 직원을 데리고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이게 데리고 있을 때는 AP라는 거는 외국인이 여기에 허가해야 돼. 그 사람이 자기가 회사를 세워서 주주가 되면 그거는 당연히 줘야 돼요. 주주가 되면. 근데 어느 회사에 고용하려면 이 사람을 내가 고용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하는가.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쪽에 노동부는 그 제일 먼저 신경을 쓰거든요. 그거 필리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너 왜 외국인 고용을 해? 이거 한국말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한국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한국 음식을 하니까 필리핀 애들 못하니까 한국 음식에서 그 사람은 고용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는 해줬는데 지금은 그래 그럼 한국 음식 조리수 자격증 있어? 갖고 와봐. 자꾸 이게 이제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엠플로이 퍼미트의 근거나 당연성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하면은 이게 필리핀 사람이 안 해도 외국인이 꼭 있어야 되는 걸까?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얼마 최근에 이제 문제됐던 것 중에 어떤 일부 분들은 아니 나는 AP 갖고 있고 노동어 비자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왜 걸려 이제 그렇게 혹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동어증 같은 경우는 A라는 회사를 딱 지정이 됩니다. 보통 한국 분들은 매니저나 디렉터, 프레젠트는 안 되니까 그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데 A라는 회사에 내가 AP를 받고 그다음에 나인지 비자를 받았는데 실적으로 나는 B라는 회사에서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흔한 예로 남편이 예를 들어 폐자에서 일을 해서 나는 폐자 비자를 이제 같이 부부니까는 동거 비자를 해서 받아서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식당이나 어디 샵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계신데 그건 당연히 이건 불법이죠. 그래서 그거는 노동허가증을 받으실 때는 A라는 특정 회사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만 일을 하셔야지 다른 회사 일을 하면 그거는 분명히 불법인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설명을 너무 잘했나? 네, 그러신가 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까 카메라로 슬라이드 많이 찍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는데 저한테 카카오 플러스나 아니면 저희 이경란 총무님 문자, 핸드폰 번호 아시잖아요.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해도 될까요?